안녕하세요.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습니다. 영하 2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하던데요. 그래도 바람은 그렇게 세게 불지 않아서 체감 온도는 그다지 그렇게 추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아일보 천광암 논설실장의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생각에 너무 부합되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칼럼 문재인 시즌2 노무현 시즌3로는 미친 집값 못 잡는다. 미친 집값 못 잡는다. 어제 방송 좀 해드렸습니다만 이 나라 이 아파트 값이 이렇게 아주 하늘 높은지 모르고 이렇게 수억씩 수십억씩 올랐다는 것은 정책의 잘못입니다. 문정부 들어와서 문통정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여자 김현미 장관이 있었죠.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선 참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건설이든가 주택이든가 이런 것이 그 국토부 산하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교통부, 이 교통정책이 우리나라 얼마나 큽니까 이게. 여러분들 차를 가지고 다니셔서 보시겠지만 차가 채증이 걸리는 데는 그냥 봄에도 채증, 여름에도 채증, 가을에도 채증, 그냥 1년 내 채증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이죠, 차선이 적어서 그럴 것 같으면 차선을 하나 늘리는 쪽으로 하고, 늘릴 수가 없으면 지하로, 우리나라 굴 뚫는 거 잘 뚫으니까 지하로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고가로 올려서 더 늘린다든가, 일단 차선을 더 만들어서 차가 이렇게 원활히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미리 내다보고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겁니다. 전국을 다 예되게 조사해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놀쪽에 며칠씩 밤잠을 설쳐가면서 연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그 양반 담배 피우는데 담배를 몇 각씩 피면서 그 고민해가지고 그 경부 고속도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를 이끌어 나가는 나라 경영자들은 그런 때 전문가가 들어와서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저도 그 기관장을 좀 해봤잖아요. 조금 안 되지만 해봤는데, 밑에 공무원들은요, 평생 공무원들은 우위에서 리더자가 끌어나가고 지시하고 알려주고 뭐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본연의 임무만 합니다. 그냥 들어온 민원 들어온 거 조사해서 그거 결제해서 이게 내보내고 그 정도예요. 그래 리더자가 중요합니다. 공직자들은요, 리더자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지금 이 나라, 우리나라 이 나라도 이 청와대에 있는 저 문재인이 나라를 제대로 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지금 그냥 우왕좌왕 아니에요. 대충 하잖아요. 눈치 봐서 하잖아요. 예. 검찰은 또 정권에 그냥 눈치 보냐고 정권에 입맛대로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고 불만을 갖는 거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빨리 하자. 정권 교체하자. 정권 교체하자는 사람들이 이 60%가 넘어요. 60%가. 그러면 이 정부에서는 빨리 그걸 터득을 해서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기념미 장관이 있을 적에 이 주택정책, 이 건설정책을요 22번이나 바꾸고 고쳤어요. 그런데 22번 한 거에 22번 전부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서울의 아파트가 수십억씩 올라가게 만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부는 그거 하나만 가져도 내려와, 다른 것도 많이 잘못된 거 있지만 내려와야지, 그만둬야지. 나는 능력이 없으니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줘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들어가면 차지하면 자기 임기 때까지는 그냥 누가 뭐래고 뭐 그냥 잘못했다고 뭐 그렇게 해도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이건 민주국가가 발전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발전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김현미 장관 때 22번에 해서 22번 다 실패했다고 전문가들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세상에 22번 아이고 22번씩이나 실패작하는 그런 장관을 왜 놔두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뭐 변창흠 장관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노형욱 장관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장관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20몇 개가 되는 장관이 있다는데 장관이 누가든지 뭐 장관이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있는 거는 여당에 있는 의원들하고 청와대에 있는 사람만 있는 것 같아요. 장관들은 뭘 하는지도 몰라요. 그저 그냥 죽치고 앉아서 올라오는 서류 결정하고 봉급이나 받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나라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밀어내고 쫓아내야 돼요. 전부 다. 여하튼 이 나라에서 지금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게 아파트 값이 너무나 많이 올랐다. 수억에서 수십억이 올랐다. 이거는 참 큰 문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할 것인지 큰 문제입니다. 그 집 없는 사람들은 아예 집 살 생각도 못하고 젊은이들은 꿈이 없어졌어요. 결혼하자니 집도 없어. 전세도 가기도 힘들어. 전세도 수억씩이야. 그러니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결혼을 제대로 이렇게 안 하면 우리나라도 아이들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아이들을 낳아야 되는데 아이들 인구가 자꾸 줄잖아요. 이거 큰 나라의 문제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정권만 차지하고 뭐하고 하는 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래를 내다봐야 되는 거예요. 미래. 여하튼 부동산 정책 완전히 망가뜨린 나라 이 정부 문통정부 문재인 정부 문재인 문제가 많아서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된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연이은 비판과 대리 사과 행보를 하고 있다. 15일 민주당 선대위 회의에서는 너무나 많은 고통과 좌절을 안겨드렸다고 사과했고, 아니 사과를 끝납니까? 사과를 할 것 같으면 그 당사자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지. 사퇴하고 물러나야지. 그리고 좀 신선하고 능력 있고 그 전문가를 갖다가 다시 그 자리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17일 한 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주요 구성원으로 또 한 번 정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아니 사과가 되는 거냐고. 사과하면 해결되는 거요. 잘못된 거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후보는 이재명입니다. 과거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문 대통령이 5월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로부터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도 SNS에 글을 올려 문 대통령을 적극 옹호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 그 당시 막 이재명이가 옹호했잖아요. 문바들한테 눈치 보이면 안 되니까 문바들 표를 받아야 되니까 그 당시 눈치 보기죠. 정치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소신까지 가지고 해야지. 이 후보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말씀에 모든 답이 들어 있음에도 해당 관료들이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 미션을 수행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관료한테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은 남한테 미루는 게 내로남불 아니에요. 남한테 미루는 게. 그리고 장교는 빨리빨리 경질을 했어야지. 뭐 장관을 계속 두둔했잖아요. 그냥 뭐 잘못해도 22번 정책을 바꿨는데 22번 다 실패했다니까요. 부동산 창극의 원인을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관료들의 게으름과 불성실로 인한 미진한 집행 탓으로 돌린 것이다. 아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랬던 이 후보가 공공연한 문정부 선긋기에 나선 것은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 그 주된 원인이 문정부의 부동산 실정이라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9일 공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게 직무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꼽은 이유도 부동산 정책이 37%로 압도적인 1위였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여당 대선 후보로부터 최우선 차별화 대상이 될 만큼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노무현 정부 5년간 처절한 실패를 맛보고도 아무 반성 없이 노무현 시즌2를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노무현이가 부동산 정책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또 바꿨는데 또 잘못했잖아요. 그때도 노무현도 부동산 정책 때문에 그렇게 대통령 때 내임덕이 일찍 온 거 아닙니까? 문정부는 노정부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정책 과정과 시간이 필요한 공급 대책을 철저히 외면하고 당장 눈앞에서 효과가 나오는 세금 폭탄과 돈줄 조이기 등 대중요법에 올인했다. 결과는 작년 7월까지 22전 22패였다. 22번 바꿨는데 22번 다 실패했다니까요. 뒤늦게 자칭 쇼크 수준이라는 공급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민간은 없고 공공만 있는 반쪽짜리 작동 불능 대책이었다. 좋아요. 이 후보의 문제는 겉으로는 문정부와의 차별화를 선언했지만 내용면에서는 문재인 시즌2, 노무현 시즌3라는 점이다. 이 후보는 6일 한 청년 공유주택을 방문해서 집은 공공재라고 말했는데 노정부와 문정부의 기본 인식과 괴를 같이 하는 잘못된 생각이다. 부동산 문제를 국유지의 비극에 빗댄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올해 7월 발언에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집은 경제학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적 재화다.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것이 어떻게 공공재입니까? 그게 사적 재화 맞습니다. 사적이죠. 사인 재산 아니에요. 공공재는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처럼 내가 쓴다고 해서 남을 못 쓰게 하거나 내가 많이 쓴다고 남이 덜 쓰게 할 수 없는 재화를 가리키는 말이다. 집이 여기에 해당될 여지는 전혀 없다. 그 사람들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인식은 잘못된 처방을 낳는다. 기본주택과 국토보유세 등 이 후보의 공약이 그런 경우다. 이 후보는 임기 중 25만 채를 건설하겠다면서
그중 100만 채, 250만 채를 건설하겠다면서 그중 100만 채를 공공이 주체가 되는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사회주택가 무슨 공공주체가 되네. 기본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실현이 되더라도 공공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LH 사태 같은 비리 잔치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국토보유세는 땅에도 주택용지, 상업용지, 산업용지, 나대지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발상이다. 의욕만 앞섰을 뿐 종부세보다 훨씬 무모하면서 정교함은 크게 떨어지는 계약 버전이다. 노정부와 문정부 2대에 걸친 부동산 정책의 한계는 본질적으로 반짝 효과 말고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 다. 문정부에서도 종부세를 대폭 강화한 2018년 9월 13일 대책이 시행되자 부동산 가격은 수개월 동안 하락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2년 전인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에 대해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했던 호언도 이 잠깐 동안의 안정세에 도취해서 나왔던 것이다. 하지만 착각이었다. 한 번 내성을 키운 집값은 이후 더 미친 듯한 기세로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이 후보가 문재인 시즌2, 노무현 시즌3인 부동산 정책의 내용물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선긋기 차별화 노력을 한다고 해도 넘어갈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믿을 국민은 없을 것이다. 노정부와 문정부가 도합 50번 넘게 쏟아낸 부동산 대책의 참담한 결과가 국민들의 뇌리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전 국민의 90%는 이득 보는데 반대하면 바보짓. 전 국민의 90%는 이득 보는데 반대하면 바보짓. 이라는 식의 얄팍한 갈라치기 수법에 기댈 생각도 이제는 버려야 한다. 두 정권에서 10년이면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었다. 그래서 이 정부 여당에서 나온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정권 교체만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무슨 전문가 집단에서 연구 나온 걸 취합해서 거기서 선후를 따져서 그래서 해야 됩니다. 부동산 정책은요, 첫째는 세금만 많이 올린다. 종부세 같은 거 막 세금을 올린다고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금이 오르면 집값도 올라가요. 그게 우리나라 전자에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주택은요, 공급을 늘리고 그리고 우선 여러 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중과시키고 무주택자에겐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은행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땅 좁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 같은 거 5층 4층 진 빌라들 있잖아요. 뭐 서울에도 많잖아요. 뭐 저 성북동으로 간다든가 뭐 강남에도 그렇고 뭐 또 그 이외에 뭐 영등포 쪽에 뭐 그런 데도 빌라 많잖아요. 그 빌라를 아니 30층 50층 올려보세요. 홍콩은 땅이 좁기 때문에 아파트가 50층 이상입니다. 50층 이하로는 잘 허가가 나오질 않습니다. 땅이 적으니까 아파트 짓는데
하늘로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많이 짓죠. 대신 이제 지진이라든지 뭐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설계가 돼야죠. 그래서 위로 올린다. 그렇게 해서 1년에 뭐 몇십만 채라도 서울에서 늘려간다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아파트 고공행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례환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큰 소리 아니고 저한테만 맡겨놨어요. 이렇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잘 모르면요. 이런 거 모르면요. 학자들도 집을 지어보진 않았잖아요. 예, 교수들도. 그러니까 건축을 해본 CEO, 건축 회사를 건축을 했던 사람들, 이런 전문가 집단에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공급 대책을 늘릴 수 있는가? 지금 현재 한국 실정에서 어떤 것이 보다 효과적인가? 이런 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되고, 외국 사례 같은 것도 가서 많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나 홍콩 같은 데하고 많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홍콩에 가서 어떻게 주택 정책을 하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그 장단점을 모두 취합해서, 정보를 취합해서 거기서 장점 있는 것을 우리나라와 같이 결부시킬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정책으로 채택을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김현미 장관 같이 22번씩이나 정책을 내놨다가 22번 다 실패하는 이런 장관을요, 2번 틀렸다 하면 갈아쳤어야지. 문통이 아주 고집스러워가지고요,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적에 부족하다고 야당에 그렇게 짚어도 그 청문회 괜히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냥 국회 전기세 없애고 괜히 시간만 없애는 거예요. 그게. 차라리 제 지역에 가서 봉사라도 하라든지 하지. 허문 보래요. 인사청문회 문제 있다고 하면 20몇 명이야, 23명이 몇 명 장관을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그건 너네들이 떠들어라. 나는 내 권한으로 임명한다. 부적하게 한 사람도 그냥 임명이야. 그냥 임명권 청와대 들어와. 임명장 딱 주잖아요. 이게 무슨 나라를 끌어가는 사람입니까? 자기 권위 세우는 거고, 자기 뭐 이거 입만 맞춰서 하는 거고, 자기 얼굴 내리라고 그러는 거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죠. 깡통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 깡통 나라가 되는 거고, 깡통 정부가 되는 거예요. 에이고, 참말로 답답하고 한심하고 뭐하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답답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희망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셔서 오늘도 보람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권중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